어, 63번이죠? 봅시다. 자, 요 사료는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있고요. 되게 잘 나와요. 중학교과서도 있어요. 중학교과서, 고등학교도 있고요. 요번이 맞나? 하여튼 최근에 중학생들도 여러분 한국사 배우는 거 알아요? 역사라고 있어요. 역사. 그래서 세계사 합쳐가지고 조금 배우는데 요새 중학교 교과서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류사로 돼 있어요. 여러분 내용 배우는 거하고 그닥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엄청 심화적으로 배워요. 네, 깜짝 놀랐어요. 보고. 제 막내가 저기 중2예요. 중2. 막내. 그 막둥이 막둥이. 저희 아버지의 힘이 세네요. 씨. 아무튼 걔가 이제 중학교 올라갔으니까 국사를 봤잖아요. 역사를 봤는데 와 대박. 정말 분류사로 돼 있고 진짜 심화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물론 걔네들은 책만 그렇게 돼 있고 실제 학교에서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배울 거예요. 현장에서는 정말 욕하고 싶을 정도로 가르쳐요. 딱 뭐 하나 줘요. 프린트. 그래서 다 나와 요지랄하고 있다. 저도 뭐 그렇게 배웠고 뭐 이렇게 배운 사람도 있죠? 각 학교에서. 자, 아무튼 여러분들 너 이렇게 왜 했지? 아무튼 거기에도 있는 사료라 이거예요. 중학교에도 고등학교도 있고요. 교재도 저희 교재도 있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청 중요한 사료라 이겁니다. 이 사료가. 자, 이 사료를 여러분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 사료를 딱 접하셨을 때. 자, 옷차림은 신분의 귀천이다. 높고 낮음인데 어찌 까닭인지 근래 이것이 문란해져 상인 천미들이 갓을 쓰고 도포를 입는 것이 마치 조정의 관리나 선비와 같이 한다. 그러니까 본래 양반이 아니었던 것들이 양반 행세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전기의 후기예요. 당연히 후기예요, 후기. 물론 지금 문제가 후기로 편제돼 있어서 알겠지만 당연히 이거 보고 후기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근래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거 오타예요. 이전이 아니고 아전. 향리를 낮춰 부르는 말이죠. 자, 근래 향리들의 풍속이 나날이 변하여 하찮은 향리놈이 길에서 양반을 만나도 절을 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양반의 권위가 추락했고요. 그렇죠? 지방 관리들이 뭐 하는 거예요? 위세를 부리고 있는 거죠? 조선 후기 상황을 말합니다. 조선 후기 상황을 말해요. 자, 1번. 상민이 양반을 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지배층으로 양반의 의미가 퇴색해가고 있었다. 맞죠? 2번. 양반의 계층이 권세가와 향반, 잔반. 여러분 잔반 뭐예요 이거? 몰락양반을 말하죠. 그쵸? 자, 등으로 분화되면서 양반 수가 줄고 상민의 수가 늘었다. 틀렸죠? 틀렸죠? 전체적으로는 누구의 수가 많아져요? 당연히 양반 수가 많아지지. 2번 같은 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민의 수, 노비의 수가 줄어들죠. 전체적으로 숫자를 봤을 때 말하는 거예요. 3번. 서울 및 중인층이 신분 상승을 위한 소청운동 전개했다. 맞죠? 우리 조선 후기 중인층 보면 중인과 서울들의 뭐예요? 차별 철폐운동 벌이잖아요. 서울은 성공합니다. 중인은 어때요? 들어주진 않아요. 알겠죠? 왜? 전문직 기술자이기 때문에. 아무튼 3번도 여러분 중요해요. 신분 상승 운동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4번. 국가에서는 일천 직전의 법제를 폐지하고 노비종목법 시행했다. 맞죠? 영조 때. 자,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63번 별표 칩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나와요. 그래서 요 상황을 보여주는 사료는 여러분 정약용의 목민심서다. 목민심서. 64번 보세요. 다음 자료와 같은 사회계층이 조선 후기 사회에 끼친 영향. 조선 전기에는 양반과 상인 사이, 미안합니다. 상민이에요. 상민. 오타입니다. 상민. 평민을 말하죠. 자, 중간 신분 계층이라는 넓은 의미로 이해. 고급 관료로 진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문과 응시가 좀 힘들었다 이거고요. 주로 기술직 행정실무를 맡았다. 잡과나 행정실무를 이어받았다. 조선 후기 전문직으로도 역할이 커졌고 부를 축적하는 자 등장했다. 그래서 조선 후기 때 가장 부를 축적하는 많은 이 중인층이 뭐냐면 역관이에요. 역관. 그러니까 청나라 무역 가면서요. 거기서 희귀한 물품들을 가져와요. 가져서 뭐 한 거예요? 팔아가지고 그치? 소득을 올립니다. 그래서 역관이 제일 조선 후기 때 떴던 중인들이에요. 요놈들이 나중에 우리 근현대사 가면 이런 개화파로 막 성장하는 거예요. 알겠죠? 암튼 자, 중인층이에요. 중인층. 몇 번이에요? 중인과 관련된 거. 역관 얘기했잖아요. 몇 번? 2번. 그쵸? 2번 가로치고 역관 써주시면 되겠죠. 1번은 누구와 관련돼요?
농민이죠, 그냥. 그쵸? 일부 농민이죠, 일부 농민. 모든 농민이 이러면 안 됩니다. 일부 농민. 3번은요? 향약보급. 향약은 누가 보급했어요? 양반. 이건 양반 계층이죠? 문방관리들이죠? 4번은 뭐가 틀렸어요, 여러분들? 했긴 했는데. 그렇죠. 성공했다가 틀린 거죠. 이거는 서울층이잖아.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특히 여러분 2번에 여러분들 이런 걸 무슨 무역이라는 줄 아세요? 청나라에 사신당 간단 말이야, 여러분들. 오케이? 여기에 이제 따라갈 거 아니에요, 통역관이. 그쵸? 이거를 무슨 무역이라 할까요? 공적으로 사신단이 가죠. 같이 가가지고 그냥 통역만 하는 게 아니고 물건 가져서 팔기도 해요. 계시무역이라 그래요. 써놔요. 이번에 계시무역. 그러니까 역관은 통역관에서 여러분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계시무역에 종사하면서도 부를 축적했다는 뜻이에요. 공무역이에요. 공무역. 이제 허락된 무역이라 이거죠. 후시무역은 뭐야, 여러분들? 조선 후기 때 후시무역은 밀무역. 만상들 있죠, 여러분. 만상들. 의주에 있는 만상들이 밀무역했잖아요, 청나라 사람들하고. 오케이? 기억 안 나면 조선 후기 경제 파트 봐보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65번. 자, 별표 3개 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나타났던 시기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영덕의 고가대족은 모두 남인이며 새로이 나타난 세력은 모두 자칭 미주시입니다. 신양이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신양이 동그라미 치세요. 향회를 주관하면서, 이 향회는 원래 어디서 여는 회의였어요? 저번 주에 했을 거야, 아마. 유양수에서 여는 회의고요. 뭐 본래 양반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회의 아닙니까? 근데 신양이라는 놈들이 이 향회를 장악해서 기존 사족 구양과 마찰을 일으켰대요. 이 신양들은 누구를 지칭하죠? 조선 후기 새롭게 등장한 분홍층이죠.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조선 후기 아닙니까? 기억. 기존 양반들은 동족마을을 토대로 지들끼리 모여 살았다는 거야, 여러분들. 오케이? 토대로 결속력을 강화하고 향촌 지배권을 유지하고 싶었다. 하려 했다라는 거가 맞죠? 그러니까 얘들이 뺏겼다가 아니에요. 뺏겼으니까 기억 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몰려 사는 거지. 지들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니은 신양은 관권 통합시다. 여러분, 관권이 누가 누구를 말해요? 국가의 권력이란 뜻이야, 여러분들. 국가의 권력은 국왕의 대리자들 아니에요? 누구죠? 관권은 당연히 수령의 핵심이죠. 그리고 그 명령을 받드는 게 누구예요? 향리들이죠. 그래서 보통 수령 향리를 관권 이렇게 부릅니다. 자, 수령 향리 등의 관권과 신양은 결탁하였다. 뇌물 주잖아요, 신양들이. 그래서 성장의 기반을 굳건히 하면서 자, 유양소를 장악했고요. 향에 참여해서 이를 장악하려 했다. 맞죠? 그래서 둘의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이걸 뭐라 할까요? 두 글자로? 향전이라 그래요. 향전. 그래서 니은에 향전 써주세요. 그러니까 니은 때문에 기억 같은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시지? 예. 그 다음에 디귿. 자, 종래의 양반의 이익을 대변하던 향에는 주로 수령이 세금을 부과할 때 의견을 묻는 단순한 기구가 돼버렸다. 맞죠? 동그라미 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잘 봐요, 잘 봐. 이거 뭐 아는 사람 알겠지만 또 되게 강조합니다. 잘 봐요. 원래 유향소의 기능이 뭐였어요, 여러분? 원래 유향소의 기능. 그 마을의 풍속 교정이에요. 그쵸? 그 마을이 잘 돌아가게 여러분 뭐 한 거야? 교화하고 치안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강제성이 좀 부족하니까 16세기 때부터 뭐예요? 향약을 보급해서 강제성을 도입한 거야. 자, 그 다음에 향회는, 유향소는 또 향회를 해가지고 지들끼리 양반들의 이익을 도모하기도 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뭘까요? 누구를 견제하는 거야? 그 말에서 향들이 세금을 잘 걷는지 부정부패 감시하고요. 새로 부임한 수령을 자문하고 돕는 기능을 한 게 바로 여러분들 뭐야? 유향소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방의회 같은 거잖아요. 수령이 지방자치장이라면, 그쵸? 얘 시장이라면 이건 시의회야. 그래서 시의원들이 모여서 시장을 감시하는 거예요. 근데 유양소를 한 이제 조선 후기 가면 누가 먹어버려요? 신양이 먹어버렸죠. 그리고 신양은 누구랑 결탁했다 그랬어요? 수령과 향리랑 결탁해버리죠. 그럼 더 이상 수령 향리를 막을 자치단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19세기 가면 어떻게 돼요? 급백 믿고 부정부패, 각종 부정부패 저질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란이에요? 삼정의 문란이는 세금제도 문란이야.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디귿 같은 게 되게 무서운 거죠. 디귿은 결국 농민들의 고통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즉 디귿 옆에 이렇게 씁니다. 관건에 뭐라고 쓰면 돼요? 관건에 부정부패 계기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더 이상 관건을 막을 게 없기 때문에 관건의 부정부패 계기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가로치고 19세기 써주면 되겠죠. 19세기.
자, 그래서 다 맞아요. 알겠죠? 다 맞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자, 66번 봅니다. 가계층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계층이 계층. 청나라로 가는 사신단 가운데 얘네들이 많습니다. 자, 그들 가운데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명색이 이거인데도 나라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반은 아닐 거예요. 그쵸? 당연히 양반이면 이런 말 안 하죠. 청나라로 가는 사신단 가운데 얘들이 같이 간대. 근데 얘들을 그렇게 인정을 해주지 않는데요, 나라에서. 그럼 뭐겠어요? 중인계층이겠죠, 대체로. 정확히 말하면 가는 역관이에요. 여러분, 역관을 알아는 건 아니고 중인을 알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인, 오케이? 무슨 모르는 사람이 여기서 알면 됩니다. 알겠죠? 자, 기억. 이들은 문과응시가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조심해야죠. 중인계층은 법적으로는 문과응시 가능해요. 경국대전에 금지법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때요? 응시 못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알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합격하더라도 한품 서용제라고 있어요. 승진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얘는 안 봐. 차라리 그냥 잡과 기술직 쳐가지고 아버지가 이어보이는 게 낫다고 본 거예요. 자, 니은 직영 및 신분이 대대로 세습되는 경우가 많았다. 맞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자, 디귿. 이들은 정조 때 규장과 검사관 등용. 조심해야죠. 얘들은 중인이 아니고 누구예요? 서얼들이죠. 그죠? 같은 취급을 받았지만 엄밀히 구분해야죠. 알겠죠? 디귿은 서얼. 리을, 서학 등의 외래문화 수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게 역관들이었다. 맞죠? 자, 뭐하고 뭐예요? 니은, 리을 4번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이거. 자, 67번. 자,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전개된 시기, 여러분들. 자, 수령의 소나라에 놀아나는 좌수별감들이 밑주십니다. 좌수별감은 유양소의 간부들이다, 여러분들. 알겠죠? 유양소의 간부들이 사족을 불러 향회를 열고 관청의 비용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제멋대로 돈을 거두고 법을 만드니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또한 친한 사람들을 향임으로 선출하고요. 좌수별감을 향임으로 말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그의 말대로 따르게 했으므로 향전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냥 신양이 성장해서 구양과 마찰을 벌였고요. 그리고 신양이 지금 장악한 유양소는 수령의 손 아래 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조선 후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65번하고 비슷한 사료입니다. 자, 그러면 조선 후기 기억 맞아요, 틀려요? 맞죠? 수령을 중심으로 한 강권이 강화됐잖아요. 누가 특히 강화시켜줬을까요? 어떤 왕? 정조예요. 알겠죠? 정조. 그러니까 중앙집권이 강화됐는데 반면 또 여론 패단도 보이는 거야. 자, 니은 향촌에서 제지사족. 얘들이 구양이야, 여러분들. 본래 지방 양반들의 영향력이 약해지죠. 왜? 관건과 신앙이 결탁했잖아. 그래서 니은 옆에 쓰세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더 이상 향약을 주관할 수가 없어요. 구양들은.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죠? 면과 리, 촌으로 내려가요. 오케이? 그래서 면과 리, 촌이죠. 여기서 실시하는 여러분 약이 무슨 약이에요? 동약이에요. 동약. 그래서 촌락에 대해서 동약을 실시했다. 혹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동약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향약이란 거는 어디에 대해서 지배하는 지방법이에요. 군현단이에요. 도 밑에 군현. 알겠어요? 거기는 이미 관건하고 신약이 먹어버렸지. 그러니까 애들이 그 밑에 단위 연리 촌에 해당해서 여기를 지배하려고 한 거야. 군현은 뺏겼으니까. 이해가? 오케이? 자, 니은을 옆에 써놓으라고요. 그래서 요거. 촌락에 대한 동약 실시. 이거 많이 나왔어요, 시험에. 조선 후기 사회 파트의 시험, 이거 문자 있으니까 꼭 봐보시고. 디귿. 향직매매를 통해서, 향직매매가 뭐예요? 유양소의 간부직 있죠? 좌수별감 향임. 그쵸? 그 직을 사들였다는 거지. 수령이 뭐해서요? 뇌물 져갖고. 그래서 분홍층이 향회에 진출했다. 맞죠? 얘들이 신향이잖아요, 여러분들. 디귿 맞고요. 리얼. 향회는 세금 부가시 자문기호 역할 축소됐다. 아까 거기 있었죠? 65번에. 그럼 뭐예요? 뭐가 맞아요? 기억, 디귿, 리얼. 3번이 맞죠? 이 문제 잘 해놔요. 알겠죠? 진짜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자, 68번.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그 문제에서 삼정의 문란으로 이어진다 그랬죠. 19세기 때는 굉장히 세금제도가 문란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 상황에서 또 다시 뭐가 막 폭발해서 나타났겠어요. 농민봉기가 또 난 거죠. 그래서 밑에 사료는, 지도는 뭘 보여주는 사료예요? 농민봉기. 19세기 때 농민봉기를 보여주는 사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편지를 일부러 이런 복습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알겠죠? 조선 후기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19세기 때 경제문란을 이어가는 문제예요. 알겠어요? 딱 봅니다.
자, 보니까 일단은 두 난이 지금 보여져 있어요. 첫 번째 터진 난은 지금 서북 쪽에 있는 홍경래 난이 보이죠?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진주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발생한 진주 밀란이라는 것도 나오고요. 그 위에는 뭐 볼 필요 없습니다. 자, 1번 봅니다. 자, 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래요. 밀란의 주동자들은 대개 몰락양반 출신들일 것이다. 맞을까 틀까요? 맞아요. 맞아요. 대체로 몰락양반들, 권세를 잃어버린 사람. 대표적으로 진주 밀란을 이끈 사람이 유계춘인데 이 사람 몰락양반 출신이에요. 홍경래는 약간 논란이 있는데 몰락양반 출신이란 설 혹은 그러니까 몰락양반 집안의 후손이라는 설과 아니면 농민 집안 설이라는 게 있어요. 혹은 중인 여러 설들이 많은데 일단 어쨌든 농민 몰락양반 출신이라는 설도 있잖아. 그러니까 1번은 주로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2번 자, 홍경래에 나는 서북지방에 대한 차별과 전정, 군정, 황고 이게 뭐예요? 삼정이죠. 자, 삼정의 문란을 계기로 일어났을 것이다. 맞나요? 맞죠? 3번 자, 진주 밀란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농민봉기가 일어났을 것이다. 맞죠? 왜? 여기에 밀란을 정부가 해결해 준 거야, 안 해준 거야? 안 해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게 4번에 나오죠. 정부는 삼정 이정책을 실시했다. 이거 언제 했냐면 진주 밀란이 터지니까 자, 정부는 급히 안핵사를 파견해가지고 뭐냐면 삼정 이정청을 설치해요. 근데 실제로 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4번은 틀린 거야, 여러분들.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는 게 삼정 이정청인데 실제로 실시하지 않았다. 수치제도나 모순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잖아요. 누가 했어요? 그 다음 철종 죽고 집권한 고종의 아빠 누가 했어요? 흥성군이 직접 삼정 이정책을 했죠. 삼정의 문란. 근현대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암튼 4번이 틀렸다. 해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69번.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거 별표 치세요. 뭐 보너스 문제지만 자, 남녀의 여러분 지위 문제죠? 자, 조선의 가족 친족 제도는 유교적 통치이념에 영향을 받으면서 비추세요. 후기로 갈수록 성리학이 심화되죠. 그죠? 중기에. 그래서 후기 때 부계 위주로 약간 변하게 된다. 예를 들면 들어갈 수 있는 것 뭘까요? 뭐가 남녀 차별에 대한 거예요? 1번이지? 그쵸? 양자를 드리는 경우 일반화되었다. 자, 가로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뭘 담당하지 못했다? 여성은 제사를 하지 못했다. 그죠?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지. 뭐를 상속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쵸? 재산도 상속받지 못했다라는 것도 의미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1번이 정답이고 나머지 2, 3, 4는요? 고려와 조선 전기까지. 그죠? 2, 3, 4는 고려와 조선 전기까지. 2번은 여러분 대릴 사이즈잖아. 조선 후기는 여러분 친형제 아니에요? 시집살이죠. 3번은 조선 후기는 어떻게 작성해요? 호적은 무조건 누구? 호주는 누가 돼요? 장자. 저 남자죠. 4번은요. 남자에게만 주는데 남자도 장자에게 그쵸 거의 다 상속합니다. 첫째 아들. 이게 아직까지도 굳어진 집안이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전라도 지방도 많고 되게 많아요. 충청도도. 그죠? 그 재산 싸움 때 막 아주 많이 싸우잖아요. 여러분 집안은 없어요? 없나? 몰라요. 다 있겠죠. 나름 사정들이 다 있겠죠. 그죠? 난 쟁취해냈어요. 자, 70번. 자, 다음 중 각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그거 되게 차별이에요, 차별. 조선 후기의 동학과 서학에 대해 설명을 타당하지 않은 것. 동학과 서학은 성리학적 가치관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다. 성리학적 가치관 부정했다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 뭐하다? 평등하다. 그죠? 성리학은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하늘로부터 결정돼서 못 바꾼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반의 본성대로 살아야 되고 그래야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천민은, 농민은 그들의 본성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명분이 있다는 거야. 이게 성리학이야.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은 좀 짜증나죠. 미치겠지. 근데 그걸 확 깨준 게 무슨 종교예요? 천주교와 동학이라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 응? 자, 2번. 동학은 인내천이 뭡니까? 하늘에 내 인권은 어디로부터 주어졌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늘 앞에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자,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를 부정했다. 맞네요. 그러니까 1, 2번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말이에요, 1, 2번이. 서학은 천주교는 17세기 청의 베이징을 왕래하던 사신들에 의해서 종교로 소개되었다. 조심해야 돼요.
아직 종교로서 소개되진 않아요. 뭐가 들어오죠? 학문으로서 들어온 게, 그러니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책이 들어온 거야. 천주실의라는 책이 들어와요. 천주실의. 청해에 있었던 마테오 리치라는 선교사가 쓴 책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담겨져서 온지 아세요? 17세기 때 지봉유설이라는 이 백과선을 쓴 광해군 때 이수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수광 광해군이 괴워요. 이 사람이 이 백과선에서 이 책을 소개함으로써 이제 들어왔고요. 이거는 이제 남인들이 뭐예요? 읽으면서 종교로서 이제 발전시켜 나간 거예요. 남인도 조심해야 돼요. 경상남인이 아니고 무슨 남인이에요? 독자적인 경기남인들이에요. 알겠죠? 경기남인들, 정약용 이런 사람들. 경상남인은 이황약통을 쭉 계승한 애들이에요. 얘들이 미쳤어요? 응? 이를 강조한 애들이 과연 천주교를 믿었을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자, 4번. 정부는 천주교의 유포에 대해 처음에는 방관했으나 제사의식을 무시하자 사교로 규정하고 탄압하였다. 자, 어느 왕 때부터 탄압하기 시작할까요? 종교로서 발전한 거 여러분 18세기 때예요. 그래서 정조 때부터 탄압하기 시작하는데 정조 때는 큰 탄압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왜? 경기남인들은 시파에 결집되어 있기 때문에 정조는 크게 탄압하기가 힘들었어요. 대대적으로 죽이지 못합니다. 근데 정조 죽고 순조 집권하고 어떻게 돼요? 신유바퀴 터져가지고 대대적 탄압이 들어가게 되죠. 그쵸? 그거 잘 공부하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70번 여러분들 조선 후기 사회 파트에 있을 거예요. 사회 파트 동학서학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읽어봐요. 그거 찾아보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 71번. 자, 조선 후기 여러분 실학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뭐 쉬웠어요. 쉬웠지만 개념 파악 잘 하시라는 거예요. 자, 농업개혁에 대한 실학자다 하니까 중농학파 써주세요. 중농학파고 경세치용학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옳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 잘 보세요. 간단히만 할게요.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 부분은. 자, 중농학파의 여러분들 이 세 사람의 누구냐? 유형원, 제자 이익, 제자 정약용. 이 세 사람은 여러분들 농민들이 잘 살려면 딴 것도 중요하지만 요거가 되게 중요하다. 요것만이 아니고 요거 되게 중요하다. 뭐예요? 바로 토지제 개혁이 된 게 중요하다. 왜? 지금 18세기 때는 어떻다? 대다수 지주들이 땅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농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주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그죠? 지주제를 철폐해서 뭘 육성시켜야 된다? 농민을 잘 살게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에 대한 방안으로 지금 요 세 개의 제도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유영원은 무슨 제 주장이 있어요? 균전제 주장 있죠. 그치? 국가가 땅을 모조리 다 몰수합니다. 국유화시켜요. 국유화시켜서 몰수화시킨 다음에 농민들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땅을 나눠줘야 되는데 한계점이 뭐였죠 여러분들? 한계점? 신분차별해버리죠. 땅 지급할 때 사, 농, 공상에 따른 차등분배 하잖아요. 이게 핵심 아니에요. 차등분배. 그러니까 주긴 주는데 어때요? 그래도 양반에게 많이 주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주장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제자 이익은 모든 땅에 지금 지주들의 모든 땅을 몰수해서 국유화시키는 거는 현실상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되는 것만 하자 이거예요. 이게 무슨 논이에요? 한전론. 모든 지주들의 땅을 몰수하기는 힘드니, 그죠? 지금 땅이 없는 농민들 있죠? 소작농. 그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거야. 단 지주들이나 땅 받은 농민들이나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정해놓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확대시키지 못하게 하자는 거야.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소작농은 땅을 받아서 이제 자영농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땅은 무슨 전으로 지정하자는 거예요? 세습 가능한 영업전으로 지정을 해주자는 거예요. 맞죠? 대신 그 영업전은 상한선을 정해놓자고요. 그리고 그 땅은 최소한의 우리 집안의 생계를 유지할 땅이니까 다른 사람이 뭐예요? 건들지 못하게 해야 돼요. 법적으로 그 매매를 금지시켜버리고요. 나머지 땅만 매매를 허용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돈 많은 새끼는 땅 조금씩 살 거 아니야. 사는 대신 뭘 정했다 그랬어요 아까? 상한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약간 자본주의화 시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이거에 비해는 현실인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땅을 싹 다 몰수해요. 내가 국가야. 다 몰수해. 그래서 신분에 따라서 나눠주자는 거예요. 제일 간편하긴 하죠. 말이 됩니까?
그쵸? 엄청난 반란이 벌어질걸? 그죠? 그래서 약간 이건 말도 안 되니. 그죠? 한전로는 땅 없는 사람에게 땅 나와주고 상한선 정해놓고 그 땅은 영업전 지정해주고 나머지 땅은 매매를 허용하시자는 거야. 그게 한전론이에요. 조금 완화시킨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두 개 다 까버려요. 이거는 되게 괜찮은 제도예요. 요걸 다 비판하고 정약용이 주장한 게 무슨 논입니까? 여전론이에요. 그러면 여전론은 여러분 정약용은 두 개를 뭐라 비판했냐? 야, 조선후기는 지금 신분 변동이 많다. 어떻게 매번 사동공상 신분 조사를 할 거냐? 안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전론은 뭐라 비판했을까요? 그 지정된 영업전은 아까 매매 금지라 했죠.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감시할 거냐 이렇게 따져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토지 소유의 빈부격차가 안 나타나려면 이게 제일 좋다. 여전론. 지가 제일 어이없는 거래요. 사실은. 실현하기 어려운 거. 이게 여전론이 뭡니까? 우리나라 국토의 모든 말을 뭘로 묶어요? 여로 묶어요. 1여, 2여 이렇게 묶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막 땅들이 있겠죠? 그러면 여의 모든 국민들이 국민이래? 이 마을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장이라고 치면 이 사람 주관하에 뭐 하는 거예요? 모든 토지를 같이 공동경작하는 거예요. 약간 사회주의 같죠? 맞죠? 사회주의는 원래부터 옛날부터 있었을 거예요. 자, 공동경작하고 공동으로 배분받는 거예요. 단 뭐에 따라? 이 사람은 막 산 올라가 잤어요. 그럼 안 되잖아. 이 사람 열심히 막 10시간 하는데 이 사람 산에 갔다가 자다가 뭐 먹고 내려가지고 일한 척해요. 이러면 안 되니까 여장이 감시해가지고 노동량에 따라 분배해 주는 거야. 노동량을 조사해서. 알겠어요? 근데 이것도 안 되죠. 왜 안 돼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한전이 별로 없고요. 수전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야? 그냥 강이 많고 그리고 산은 많으니까 모든 말을 여로 공평하게 묶을 수가 없어요. 중국은 이게 돼요. 중국은 평평해서. 그래서 여전론은 우리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모든 행정구역을 여로 묶을 수는 없네? 그래서 나중에 무슨 론 바꿔요? 정전론으로 바꾸죠? 그치? 공동경작지는 한 구역만 지정하고 나머지는 그냥 뭐 하자는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 원래의 제도를.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물정자로 편성해서 공동경작지는 요거 하나만 편성하고 여기는요. 직접 자기 땅을 경작해서 수확물을 가지고 요거는 세금을 내자 이거죠. 그쵸? 근데 요것도 어때요? 실현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알겠죠? 저렇게 우물정자로 편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거는 다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우리 실제 현실과 지금 현실에 실제 시행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저 세 개의 공통점 뭐라고요? 지주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자영농을 육성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면 저 자영농 육성 토대로 군대도 어느 체제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야. 의무병제 농병일치제 다시 돌아가자는 거야. 그래서 국방력도 튼튼히 하자. 또 모든 농민들에게 뭐 해주자? 교육기회를 허용해주자. 그죠? 그래서 뭐 하자? 과거를 쳐서 뭐 하기로 하는 거예요? 관리로 나아가게 해주자. 그런 것까지 다 주장하는 것들이 바로 저겁니다. 자, 아무튼 농민 잘 살게 해주자는 거예요. 자, 갑. 유영어는 한 집의 일정한 토지를 영업전으로 삼는 한전제 주장했어. 틀렸죠? 이익이죠. 이익. 개념 파악 잘하고 계시면 이 문제 나오면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익은 정전제의 취지를 주장하며 이를 강조했다. 이익이 아니죠. 정약용. 그 다음에 정약용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생산과 수확을 하자고 했다. 이게 여전론이죠. 이것만 맞아요. 병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 양반들도 직접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당연히 하는 거예요. 양반도 직접. 여러분 이거 세 개 다 공통점은 양반들도 지들이 직접 경작하는 거야. 알겠어요? 일하지 않는 양반은요. 땅 몰수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경자유전의 원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실현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는 거야.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당연하지만 맞죠? 자, 72번. 자, 다음에 제시된 책, 이거 별표 치세요. 2012년, 13년 계속 나온 사료인데, 옛날에도 계속 많이 나왔어요. 쫙 계속 나온 사료예요. 자, 우리 중상학파 대표자 누굽니까? 선구자 유수원. 그 다음에요, 박지원. 그죠? 아니, 나 박지원 전에. 홍대용. 그죠? 박지원, 박재가. 이 네 명이죠. 대표자. 지금 누구에 대한 사료일까요? 비유하건대 재물은 대체로 우물과 같대요. 그죠? 희한하게 우물은 퍼내면 차는데 버려두면 말라버린대요. 이 퍼내면이 뭐예요, 여러분들? 소비예요. 내버려두면요, 전략이에요. 알겠죠?
그러므로 비단 옷을 입지 않으면, 소비하지 않으면 나라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게 된다. 그러면 수공업자가 쇠퇴한다라는 거죠. 기업이 망한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된다. 무슨 논이에요? 소비론. 박제가의 소비론입니다. 그러니까 박제가의 소비론의 핵심은 뭐예요? 사람들이 사야지. 수공업과 상업이 활발해진다. 상공이 활발해진다. 그래서 나라에 부가 찬다. 그거 아니에요. 그럼 나라에 부가 차면 남는 물건이 있겠죠. 그러면 어디야 무역한다? 인근 나라들과 무역해서 나라에 뭘 올려야 된다? 이익을 올려야 된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제시된 책과 그 저자. 일단 정답 누구예요? 2번. 그쵸? 2번. 1번 관홍소초를 쓴 박지원은 여러분 이 책에서 뭘 했을까요? 관홍소초? 농자가 들어갔으니까 뭘 것 같아요? 대충. 농서예요. 농법서예요. 농법서. 이 관홍소초에서 박지원이 제시한 거는 요거. 옆에 쓰세요. 농민들아, 그렇지? 벼농사만 주구장창 하지 말고 밭에다 뭘 재배해라. 네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뭘 재배해라. 그래요. 상품작물 재배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한 글이에요. 써놔요. 조선 후기는 여러분 대동법 이후부터 농민들이 상품작물 재배가 활발해지잖아. 그거를 재배를 확산시켜서 소득을 올려라. 그거 말하는 겁니다. 상품작물 재배 써놓으세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거 한민명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민명전이. 자, 이것도 농법서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언급한 게 바로 이계 한전론이에요. 알겠죠? 박지원도 한전론의 중요성을 언급했어요. 왜? 요거 하려면 백성이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땅 가지고 있어야죠. 땅. 맞아? 이 땅 없는 백성에게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저 한전론 도입하자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한전론하고 비슷해요. 그 차이점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시험에는, 구급 시험에는. 그래서 한민면정이 한전론도 써놓으세요. 좀 심하죠? 근데 경찰 시험이 나왔어요. 일반 구급 국가직 지방직 나온 적 별로 없는데 순경직엔 나왔더라고요. 자, 그 다음 3번 이마경론 홍대용. 자, 여기는 여러분 균전제 주장이 있어요. 그냥 써놔요. 그냥 균전제. 아까 균전제 누구 거였어요? 유영은이었죠. 유영은의 산원공상 차별화해서 분배했죠. 그러면 저기 써있나? 홍대용의 균전제는 뭐냐면 이 차별 아니에요. 그냥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에게 땅을 하나씩 주자. 그게 균전제예요. 똑같이 나눠주자. 여러분 홍대용은 중상학파야. 근데 여러분 유영은은 중농학파죠. 그러니까 지금 상인하고 수공업자보다 지금 뭐예요? 농민을 앞세우고 있잖아. 근데 홍대용은 중상학파니까 이거 차별하지 말자예요. 이해가요? 그게 그 차이라고. 이건 좀 심화예요, 여러분들. 심화. 자, 그 다음에 4번 유수원의 우서. 이건 그냥 상공업 발전시키자. 그렇죠? 수공업, 선대제 수공업에 대해서 언급하고요. 사상들의 성장이나 상품작물 재배 이런 거 다 설명한 게 우서다. 교재 한번 봐보세요. 아무튼 정답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넘깁니다. 시간이 벌써 50분이네? 시간 되게 빨리 자, 75번까지 하고 오늘 마칠게요. 그러면 아마 다음 주면 조선 후기 문제 한 1시간 반 정도면 끝날 거예요. 110번이니까. 끝나고, 그 다음에 근대사는 칠판에 이제 있죠. 칠판에 흥선대원군하고, 그 다음에 73년부터 85년까지, 그 다음에 94년부터 1910년까지 핵심 틀만 딱 쓰고 문제 같이 풀어볼 거예요. 문제 풀면서 안에 이렇게 채워줄게요. 조선은 못했어요. 조선 쓰면 여러분 4시간 날라가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 풀면서 한 거고, 근현대사는 아마 쓰면서 해줄 겁니다. 자, 15번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자, 그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 실제 시험에는 이 사료가 나온 적이 없는데 저는 혹시 몰라서 그는 중국의 여러 마진 전문서를 참고하여 종합하여 마진의 치료법을 다룬 의학서 파견했다. 이 마진 여러분 천연두입니다. 천연두. 마마죠. 마마라죠. 그렇죠? 자, 이 책은 우리나라 마진학의 최고봉이라는 평을 받으며 부록에서 밑줄 주세요. 제너, 영국인 제너예요. 제너의 우두기법 소개하고 있다. 얼굴 공부하면 여러분 네이버에 제너 침 나와요. 얼굴 탁 뜹니다. 보세요. 자, 그가 지은 종두설에는 종두법을 실험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 누구예요? 누구?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약용의 마가의 통마라는 거죠. 천연두 치료죠. 정약용도 형제 많이 잃었어요. 천연두 때문에. 죽을 뻔했고 지도. 그래서 옛날 초상화 보면 제가 말하지 않았나? 눈썹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 흉터 자국 남은 거예요. 이 가운데 천연두가 여러분 막 붉은 반점이 쫙 올라오죠. 터져가지고 죽는 건데, 이제 자, 정약용은 조금 심하지 않아서 살았습니다, 겨우.
자, 아무튼 정약용에 대해서 옳은 거 찾아보래요. 몇 번일까요? 좀 어려워요, 답은. 여기에서 심화 문제예요, 심화 문제. 1번, 1번. 아방강약고. 아방강약고에서 여러분들 뭐 했죠? 뭘 최초로 고증했어요? 뭘 확실히 알아냈어요? 백제 첫 도읍지가 어느 강유역이다? 한강유역이다. 이걸 확실히 알아낸 거예요. 또 발해 첫 도읍지도 고증했어요. 동모산. 그죠? 자, 그런 것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내용을 주로 이제 많이 찾았던 게 여러분, 아방강역고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분야죠. 정약용은. 천재예요. 천재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다 알았던 인물이죠. 자, 2번은 누구예요? 지전설 처음으로 주장한 거. 김성문. 아까. 조심해야 돼요. 처음 주장은 김성문이에요. 알죠? 그걸 이어받은 게 홍대용이고요. 3번 고금성립 뭐 한글 연구니까 이의봉이라는 사람인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냥 3번이 조선 후기 때 있었던 한글 연구다. 그거 알아두세요. 고금성립이 뭘까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언어 연구야, 언어 연구. 방언이나 해외 언어나 우리나라 말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해외 언어하고 우리나라 같이 써요. 쓰고 어떻게 했을까요? 해외 언어를 비판하고 우리 한글 있죠? 요거의 중요성 언급하고 좀 우수성 그런 식으로 이제 높였던 게 고금성립이란 책. 4번은요. 이건 알아야 돼요. 아까 봤어요. 사상의학. 동의수세본이죠? 그거 말하는 겁니다. 13번은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보통 여기서 사람들이 다 틀려요. 문화사 문제잖아요. 자, 14번. 밑줄ችን 이 시기입니다. 시기. 한양의 청계천 위쪽 동네의 우대 지역의 동남시세요. 중인. 자, 중인들이 펼쳤던 시사는, 여러분 시사가 뭐죠? 우리 서민, 조선 후기 서민 문화에 나오는데 중인이나 서민층들의 시모임입니다. 여러분 원래 시는 누구의 향유였어요? 양반층 아니야 여러분? 그죠? 근데 밑에 층들까지 이제 자 여가를 즐기잖아요. 그래서 시와첨을 남겨 이 시기에 중인들의 문화적인 영향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중기예요? 아유 전기예요? 후기예요? 당연히 후기죠. 후기죠. 자 그러면 조선 후기의 문화로 옳지 않은 것 관련 없는 거 있어요. 하나는 조선 초기 때 작품이에요. 몇 번? 4번. 그쵸? 아깝게 보면 이건 조선 성종 때 편찬된 역사서. 음악에 대한 역사서예요. 4번. 나머지 1, 2, 3번은 다 어때요? 조선 후기 때잖아. 1번의 추사체는 누가 만든 제법이에요? 김정이죠? 추사 김정이 19세기 때 인물이죠? 그죠? 자, 양반전은 박지원이 있었고요. 양반들의 무능함, 멍청함, 그쵸? 비생산성, 이런 것들 비판한 거 있잖아요. 양반집 주연의 그거 아니에요. 내가 못 사는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네 양반집 살 테니까 돈 주겠다. 그러니까 오케이 이러잖아요. 병신같이. 그쵸? 그래서 양반집을 매입하고 있는 그걸 또 보여주는 거고. 또 박지원이 또 쓴 게 뭐예요? 허생저 있었죠. 허생저는 뭘 보여주는 소설이에요? 허생이 마누라 등살에 못 이겨 나가지. 나가지고 뭐합니까? 상업에 종사하면서 부를 축적해서 엄청나게 도구가 돼버리잖아요. 양반들아 뭐해라. 니들 생업에 종사해라. 그걸 보여주는 저거야. 사료예요. 소설이자. 자, 아무튼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75번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과 관련하여 옳은 설명을 고르시오. 갑. 지구가 돌 때 지구 표면의 사람이나 사물이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누구냐? 허자예요. 허자. 허자는 여러분 성리학자를 말합니다. 허자. 그랬더니 을. 아, 제가 미안합니다. 원래 물어보는 사람은 을로 해야 되는데. 그쵸? 대답하는 사람은 갑으로 봐야 되는데. 자, 지구의 몸체를 둘러싸는 두꺼운 기운이 지구와 같이 회전하므로 맷돌에 붙은 개미와 같이 회전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요. 중력 때문이죠, 뭐. 그죠? 자, 갑. 그러면 지구에서 저 보이는 별들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을. 을이 여러분 실옹입니다, 여러분. 실옹. 실옹. 실학자를 말하는 거예요, 실옹은. 그러니까 을이 실옹이에요. 그러니까 허자가 뭘 물어보니까 실옹이 대답해주고 있죠? 성리학자 물어보니까 실학자 대답해주는 거야. 그거 알 수 없다. 다만 저 하늘의 별들의 수는 무궁무진하고 하늘의 둘레는 한량없이 넓다고 볼 수 있다. 이게 무한우주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주 밖에서도 여러분 뭐예요? 중심이 없다 이거예요. 수많은 이 우주는 무한으로 돼 있으니까. 또 지구 안에서도 어때요? 수많은 국가, 수많은 민족들이 있죠.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이 있다 없다. 없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그러면 뭐에 대한 사료일까요? 지전설, 그죠? 지구자전설, 즉 의산문답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사료예요. 의산문답이 뭐예요? 문답 형식으로 뭘 도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 써놓으세요. 의산문답. 그래서 실옹과 허자의 대화체잖아요. 성리학자의 실학자의 대화체. 알겠죠? 자, 누가 썼을까요?
대용이라는 실학자 썼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홍대용. 자, 그러면 정답은 바로 나와야죠. 몇 번이에요? 1번. 화의관이 뭐예요? 중국 중심의 세계관. 그렇죠? 중화, 소중화 세계관이죠. 2번. 서울을 기준으로 천체운동 계산 역법서. 이거 뭐예요? 그래요. 칠정산. 칠정산은 무슨 왕? 15세기 조선 세종. 그죠? 그럼 칠정산 쓰기 전에 뭐 써요? 명나라 때 여법이 뭐였어요? 원나라에 들어온 수시력하고 내용 같아요. 대통령이라 그래요. 알겠죠? 대통령. 그거 내요. 여러분에게 대통령은 무엇인가? 이런 거 안 되죠? 어느 나라에서 언제 도입됐냐? 이걸 물어본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냥 알고 있어야지 뭐. 문제가 그렇게 나오니까요. 3번. 지문과 관련된 저자는 동사를 저술하여 고대 사용가의 시야를 만주까지 확대시켰다. 아닙니다. 동사는 누가 썼어요? 이종희. 그죠? 그래서 단군, 부여, 고구려 이런 나라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발해까지. 자, 4번. 제시된 자료는 이익의 성호사설 중 일부 내용이다. 틀렸죠? 자, 정답은 1번이다.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끝냈고, 아까도 말했지, 76번.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 올 때까지는 적어도, 물론 다 푸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없으면 말고요. 자, 76번부터 117번까지는 꼭 다 풀어오세요. 알겠죠? 다음 주 때까지 다 풀어오시고 117번까지 풀어오고요. 자, 근대사부터는 말씀드렸지만, 칠판에 좀 틀을 다시 잡고, 그래서 이제 쭉쭉 한번 1번부터 풀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아마, 항상 문제풀이 때 한 2시간 이렇게 1시간 남았거든요. 최소 1시간씩은 남았던 것 같아요. 문제풀이 하면요. 그러면 1시간이 남으면 그때 기상지 풀어드릴게요. 알겠죠? 기상지. 그거는 하여튼 제가 마지막 주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까지 117번까지 꼭 반드시 풀어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오늘.